뉴욕 3대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다시 열린 미중 무역 협상에서 긍정적 결과가 감지되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중 훈풍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DP가 발표한 미국 민간 부문 고용이 18개월 내 최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널리스트는 효력이 사라진 재정 부양책과 무역의 불확실성, 연준의 긴축 여파 등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조심스럽게 고용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커들로 위원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간 무역회담은 좋은 진전을 이뤘다며 중국이 이번 무역회담에서 처음으로 지적재산권 도용과 기술 이전의 문제점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커들로 위원장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파르게 올라왔던 국제유가는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WTI는 배럴당 62달러 46센트를 기록해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외로 증가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생방송으로 힘차게 시작해 봅니다. 방송 보시고 저희 1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추후에 지금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저희가 24시간 베테랑 전문가 그리고 베테랑 연구원들이 항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지금 아래 나오는 것처럼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검색하시면 저희 개인 홈페이지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Q&A 섹션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시 보기 컨텐츠를 꾸준하게 보시면은 거기서도 아주 좋은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창구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뉴욕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워싱턴에서 다시 열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훈풍이 다시 한번 감지가 됐습니다. 특히나 레리 커들로 NEC 위원장이 무역 협상 이번 주에 타결을 희망한다. 특히나 중국이 무역 회담에서 처음으로 지적재산권 도용 그리고 기술 이전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 부분에서 아주 큰 진전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투자자들도 여기에 무게감을 두면서 오늘 증시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헤드라인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일부 전문가, 일부가 아니죠. 일부 이상의 전문가들은 이 미중 무역 훈풍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훈풍을 가지고 재료 삼아서 증시를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적인 펀더멘털로는 3월 민간 부분 ADP 고용이 나왔는데요.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 월가 인터뷰 그리고 시황센터에서도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3대 지수 전체적인 플러스권이었는데요. 0.2%가량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오른 종목들 3가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오션 파워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파도를 이용한 화력 발전을 이용한 해양 에너지 발전 그리고 배터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상승 이유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멕시코만에서 석유 그리고 가스 오퍼레이터와 심해 유정시설 해체 과정에서 해저 유정 모니터링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계약 수주 소식에 56%가량 급등했고요. 두 번째 종목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양쯔 리버포트 앤 로지스틱스입니다. 이름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양쯔강과 물류회사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우한 뉴포트 양루어항의 항구 물류센터 운영과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주사입니다. 오늘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55% 급등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넷슈즈입니다. 32%가량 크게 올라왔는데요. 브라질 최대 인터넷 용품 판매 회사입니다. 스포츠 용품 판매 회사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플레이어스라고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회사가 있는데 그거랑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오늘 특별한 재료 없이 32%가량 급등했는데 요 넷슈즈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외국 증시를 외국인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MSCI 한국 지수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상승세보다는 더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바로 어제 코스피의 상승세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2%가량 올라서 이런 상황을 후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 코스피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7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오늘 MSCI 한국 지수 1.9%가량 오르면서 63달러 돌파했습니다. 63달러 16센트까지 올라갔네요. 자, 다음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퍼스트 트러스트 지수입니다. 아까 보신 MSCI 한국 지수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과 더 연관성이 깊은 그런 한국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가량 올라서요. 퍼스트 트러스트 지수가 23달러 1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 알아봤는데요. 이제 더 깊게 들어가서 글로벌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민지 앵커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부터 오늘 새벽 미국과 유럽 주식 시장을 끌어올린 재료, 바로 기대감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실마리를 잡고 풀릴 것이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졌고요. 일제히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나 선 반영된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미국 주식시장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출발합니다. 다우를 포함해서 3대 지수 전체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그 수치 보고 계십니다. 39포인트가량 다우 올랐고요. S&P 500과 나스닥도 모두 상승권이긴 합니다만 그 폭 자체는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장 분위기는 상승권에서 머물긴 했는데요. 여러 외신 보도를 통해서 미중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나온 게 그 첫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쪽에서는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 이렇게까지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레리 커들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뤘다. 긍정적인 진전을 기대한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아직이긴 하지만 더욱더 진전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 건데요. 특히 중국이 지적재산권과 강제 기술 이전과 같은 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 이 사실을 인정했다. 이 부분에 큰 점수를 줬습니다. 그동안에 미중 간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얼마나 답보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이제 실마리를 잡고 풀 수 있을까요? 기대감이 시장 자체에서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이 상승폭을 제한하게 된 요인이 아무래도 묵은 재료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일단 고용과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모두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ADP 민간 고용 역시 18개월 내 최저치였고요. ISM 서비스업 지수 역시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시장의 우려를 살만했습니다. 큰 충격이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겠지만 시장의 투자 심리를 살리지는 못했고요. 오늘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 주식시장의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역시 긍정적으로 포착됐습니다. 범유럽 지수가 1%대 상승이었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 전반적으로 주요국의 상승 탄력 역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파운드와의 강세 나온 가운데 영국 증시가 다소 상승폭은 제한적이었고요. 자, 유럽 주식시장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에서 나온 지표, 그리 좋지도 않았지만 나쁘지도 않았는데요. 무난하게 합성 PMI 지수 확정치가 발표되면서 시장을 안도하는 분위기 또한 포착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 미국과 유럽 동반해서 나타났다. 이 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시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키워진 건 바로 어제 아시아 시장부터였죠. 자, 그랬기 때문에 일본을 포함한 중화권 증시에 일제히 상승하면서 어제장 거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호재를 꼽는다면 중국의 지표 호조였는데요. 지난주에 제조업 지표가 좋았다라는 측면에 시장 주목하면서 랠리를 쭉 펼쳐왔었는데 서비스업 지수 역시 좋았습니다. 54.4를 나오면서 14개월 내 최저치를 최고점을 찍었다. 이 소식 전해졌고요. 이 가운데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1년의 최고점 3,200선 훌쩍 뛰어넘는 구간의 거래 마감이 됐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 역시 경기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에 몰리면서 0.97% 올랐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3만 선을 돌파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상승세였죠. 1.22% 플러스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신흥국의 동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 지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인 시장 상당히 많았는데요. WTO 쪽에서는 올해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6개월 전보다 1.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다 아시아개발은행 쪽에서도 성장률 목표치를 내려잡았는데요. 이전에 5.1에서 4.9까지 내려잡았습니다.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베트남 주식시장 0.14%, 태국 증시 역시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주식시장만이 유일하게 좀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되는데요. 10개월 내 최고치 부근까지 올라서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남미로 가보시죠. 남미 브라질 최근에 좀 흐름이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안이 실행될지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 상당히 많은 요즘인데요. 0.94% 내렸고요. 아르헨티나 주식시장 역시 4%에 가까운 큰 폭락세 기록하면서 새벽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식시장 분위기 보셨고요.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 이어나가고 있네요. 오늘 소폭 내려앉으면서 97달러 선 초반대에 달러 인덱스 거래 마무리가 됐고요. 유가는 올 들어서 37% 정도 오른 구간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 속에 오늘 새벽 유가 같은 경우 좀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요. WTI 그리고 브렌트유 수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약하게 나오면서 특히 이 원유 재고량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좀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2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브렌트 역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철금속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보다 더 조용하게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큰 변동 없는 구간에서 금 가격 마무리가 됐고요. 은과 구리아 같은 경우는 상승, 특히 구리아 같은 경우는 1%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죠. 앞서 설명드리다가 뒤로 좀 미뤘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이 오늘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상승권에 머물게 한 그 핵심적인 또 다른 재료는 바로 반도체주의 강세였습니다. 인텔과 AMD 같은 경우는 매수 추천을 받으면서 쭉 올라왔고요. TSMC 쪽에서는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자, 오늘 새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쑥 올라오면서 2.27% 장중에는 3%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시장 흐름 오늘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월가에서는 어떤 종목 이야기를 했고 어떠한 투자 의견 왜 제시했을까요? 명민준 앵커와 이 이야기 이어서 해보시죠.